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월이 됐죠. 그래서 2월이 된 회차고요. 이번 주도 또 세리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리아리 대 라치오의 경기고요. 칼리아리는 18위, 라치오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라치오가 칼리아리 상대로 강했었고 흐름 역시 라치오가 더 좋죠. 라치오의 좀 아쉬운 점은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홈 경기에 비해서 원정에서 좀 많이 터지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칼리아리는 뭐 지금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전력 자체도 좀 약팀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라서 사실 이 경기는 라치오가 누가 봐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라치오가 유리하겠지만 라치오가 원정에서의 보여주는 그런 득점적인 부분들의 아쉬움과 그런 경기력,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사실 득점력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좀 투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리아리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풀럼은 13위, 본머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본머스가 풀럼 상대로 좀 좋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도 사실 본머스가 더 좋아요. 풀럼은 시즌 초에는 좀 중반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과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모습들에서 득점이 너무 좀 터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는 벌리 상대로도 뭐 원정이긴 했지만 무승부가 나왔었고, 반면에 본머스는 뭐 강팀 상대로는 여전히 맥없이 무너지는 팀이긴 하지만 약팀들 상대로는 좀 잘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사실 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는 본머스가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봐요. 특히 약팀을 상대했었을 때 공격에서의 그런 득점을 만드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본머스의 문제는 좀 수비죠. 풀럼이 지금 득점력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벌리 상대로 지난 경기 상대팀이 벌리긴 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득점을 2개의 득점을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들은 홈에서라면 본머스가 원정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또 수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풀럼이 홈이라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럼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루턴타운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루턴타운은 17위, 셰필드는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뭐 없고요. 흐름은 루턴타운이 더 좋아요. 저는 루턴타운 좀 최근에 좋게 보는 게 뭐 루턴타운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 역습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좀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저는 이 세트피스와 크로스, 특히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들은 좀 날카로운 편인 것 같아요. 셰필드가 수비도 좀 많이 불안한 팀이기도 하고 특히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루턴타운이 뭐 흐름도 좋고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셰필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통승만 생각을 했었는데 루턴타운에게 이렇게 낮은 배당은 저는 좀 낚시의 위험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뭐 상성에서는 루턴타운이 많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루턴타운이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경기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간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5위, 브라이튼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뭐 두 팀 다 괜찮아요. 토트넘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토트넘은 뭐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 체력적으로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조금 지쳐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안컵에서의 결과가 좀 아쉬웠고, 연장전 두 번을 치렀던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100%의 컨디션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브라이튼이 좀 저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 뭐 원래 뭐 강팀들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의 모습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득점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원정에서의 모습들은 분명히 아쉬운 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의 컨디션이 저는 100%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에버턴 상대로도 지난 경기 비기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손흥민이 돌아와서 주장이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력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토트넘은 승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브라이튼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토트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지금 손흥민이 100%의 컨디션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10위, 브랜드퍼드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울버햄튼이 좀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역시 좋습니다. 울버햄튼 뭐 황희찬의 출전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 첼시를 잡아냈습니다. 뭐 첼시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울버햄튼이 잡아내긴 했는데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습에서의 그런 날카로운 부분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퍼드가 지금 공간을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고 실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브랜드퍼드가 울버햄튼 상대로도 공간을 내줄 것이고 울버햄튼은 그러한 공간들을 잘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로마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로마는 5위, 인터밀란은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인터밀란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로마도 사실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인터밀란이 너무 좋습니다. 유벤투스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실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로마가 저는 뭐 특히 세리에 팀들이 그런 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터밀란은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기복이 그래도 저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로마도 저는 경기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터밀란을 가져간 부분은 인터밀란의 흐름과 경기력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중원 싸움에서도 분명히 인터밀란이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공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특히나 이 로마의 공격을 인터밀란이 충분히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 시즌 경기력을 봤었을 땐 충분히 막아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이긴 하지만 로마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9위, 노팅엄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해요. 뉴캐슬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노팅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뉴캐슬이 좀 흐름이 좀 굉장히 아쉽죠. 지난 경기도 루턴타운 상대로 무승부 사실 뭐 무승부 결과적으로 4대4 무승부긴 한데 2점 차로 지고 있다가 동점을 만들어냈던 그런 뉴캐슬의 원래 뉴캐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그 수비에서의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팀인데 득점적인 부분들이 좀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점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특히 그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보면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크로스에서의 그런 수비의 대응이 좀 너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팅엄의 색깔이 크로스만 좀 노리는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 노팅엄의 색깔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특색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팅엄 정도는 저는 뉴캐슬은 약팀을 잘 잡아내는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사솔로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사솔로는 15위, 토리노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 토리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토리노가 더 좋습니다. 근데 뭐 토리노가 지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솔로의 이런 떨어진 득점력으로는 뭐 찬스는 여전히 좀 날카로운 부분들은 만들어내고 있으나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이번 경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단단한 밸런스가 좋은 토리노와의 경기라면 사솔로가 득점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토리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솔로가 닭공 스타일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사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공격에 비해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지만 토리노가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지금 득점적인 부분들이 좋은 팀도 아닌데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좀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대 0의 결과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솔로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7위, 아스날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과 뭐 아스날의 흐름 자체는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스날이 좀 아쉽죠. 시즌 초에는 그래도 뭐 지난 시즌과 이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득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은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웨스트햄도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웨스트햄이 뭐 분위기가 엄청 좋고 경기력이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아스날의 분위기나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홈이라면 홈에서는 웨스트햄은 무시 못할 만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햄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너무 낮게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웨스트햄 상대로 전적도 좋았었고 원정인데도 이 정도의 배당이라면 저는 이거는 아스날을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볼류나 대 레체의 경기고요. 볼류나는 6위, 레체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도 볼류냐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볼류냐가 더 좋습니다. 일단 뭐 레체는 생각보다 저는 경기력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경기 그리고 볼류냐의 경기력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 볼류냐의 득점적인 부분들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볼류냐가 이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레체가 저는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수비는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류냐 공격진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류냐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볼류냐가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몬차 대 헬라스 베로나 네, 13번 경기입니다. 제노아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우선은 아탈란타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사실 뭐 지금 이 아탈란타가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고 순위적으로 봤을 때도 아탈란타가 4위, 제노아가 11위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탈란타의 득점력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탈란타의 좀 아쉬운 점은, 물론 뭐 아탈란타는 원정에서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홈에서의 아탈란타가 더 강하다는 모습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 제누아가 보여주는 이 득점 자체나 공격적인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해도 사실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잡혀져 있고 수비적으로 안정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팀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홈이었다면 저는 아탈란타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을 했겠지만, 원정이기도 하고 상대가 제노아라면 제노아가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리에가 어쨌든 이변이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앞선 경기들에서 정배를 가져간 경기들이 많았어서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노아의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밀란 대 나폴리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밀란은 지금 3위, 나폴리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도 밀란이 좋죠. 그리고 경기력도 밀란이 좋고, 나폴리는 지금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수비에서도 사실 득점적인 부분들도 아쉽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란은 득점도 꾸준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경기력도 좋고 흐름도 좋은 상황이지만 상대인 나폴리가 지금 수비적으로 너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홈도 아니고 원정이라면 저는 밀란이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밀란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밀란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밀란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